꽤 기네요. 자, 그다음 정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계는 나가 공연 기획을 맡은 엇박자 D를 도와 공연을 준비하였다는 내용이네요. 엇박자 D에서 연락이 온 것은 공연 DVD가 발매되고 2주일이 지나서였다. 중략된 부분에 줄거리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합창 공연을 마친 엇박자 D는 그 후 음악에 대한 관심을 접었지만 립싱크를 하지 않고 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불렀나 봐네요. 그래서 공연을 망쳤다는 거죠. 그 이후 음악에 대한 관심을 접었지만 대학 시절 무성 영화를 전공하면서 접하게 된 소리의 전시회라는 무성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대학원 시절에는 음치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와 제외하게 된 엇박자 D는 음치들의 노래를 모티프로 한 공연 기획의 컨설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공연장의 음악 같은 거 말이야. 이제 엇박자 D랑 나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네요. 공연장의 음악 같은 거 말이야. 아니 무반주 노래들이지. 그 영화를 여러 번 보고 나니까 갑자기 음치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더라. 음치들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 나는 음치라네. 노래 부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음치를 어떻게 찾아? 쉽진 않았지.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했고 왜 너 목보 있잖아요. 너 목보. 목소리가 진짜인지 막 찾는 그런 거 있죠. 음치인지 아닌지. 그 프로그램도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목소리가 보인다인가? 예. 너목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유세윤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김종국 나오고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찾는 그런 거 하나 찾는 거 진실 거짓 찾고 막 이러는 거였죠. 어 쉽지 않았지. 주위 사람 물어보기도 했고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마다 길을 들이대기도 했어. 그렇게 음치를 찾아다니며 무반주로 부르는 노래를 녹음했어.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난 음악 선생에게 맞기 전까지 맞았나 봐요. 아, 폭력적이었네요. 단 한 번도 내가 음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대부분의 음치들은 자신이 음치라고 생각하더라. 자신이 알아낸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거지. 평생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야. 나도 그 엇박자 D도 그 맞기 전까지는 자기 음치인지 몰랐다잖아요. 근데 이제 세뇌를 당한 거라는 거죠. 결국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만드는 전체주의 사회 억압에 대해서 억압을 상징하는 거죠. 평생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전체주의의 적 사회 억압을 상징합니다. 나는 음치다. 나는 음치다. 엇박자 D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엇박자 D의 인생 역정의 출연진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때 엇박자 D를 때렸던 음악 선생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만 어쩌면 옆에 있던 우리들도 그의 뺨을 함께 때렸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기도 그렇게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반성이죠.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고 음악 선생의 권위에 동조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죠. 그랬다면 미안한 일이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의 내적 갈등이 나타납니다. 공연 기획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야? 짧게 말하자면 내가 음치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개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내보여도 괜찮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개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내보여도 괜찮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공연 기획자로서 기획하고 싶다는 거죠. 음치랑 아니란 걸 보여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숙제가 해결되기라도 해? 그래서 그건 해봐야 알겠지. 난 엇박자 D를 도와주기로 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뭐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첫째, 엇박자 D가 다른 기획사를 찾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고, 둘째, 공연 스태프 선정이나 음향, 장비, 무대 설치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나에게 일임해줬기 때문이고, 나 혼자 다 하라고 했던 거죠. 셋째,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공연이 성공한다면 내 몫의 이름값은 충분히 챙길 수 있었고, 실패했을 때는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다. 괜찮은 흥정이었다. 뭐 이런 공연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노래를 잘하는 콘서트만 가지 노래를 못하는 음치를 찾아서 콘서트를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로서는 좋은 기회였다. 엇박자의 뒤에 대한 알 수 없는 여기 있네요. 미안함도 조금 있었을까. 자, 그래서 우선 여기 첫째부터 여기까지 묻고요. 나가 엇박자 뒤를 도와주기로 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타산적인 성격이네요. 엇박자 뒤에 대한 알 수 없는 미안함. 자신의 속마음을 예서 드러내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개인의 모습.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 그 다음 총괄 프로듀서는 PD는 엇박자였고 나는 무대 매니저 겸
보조 PD의 역할을 했다. 예술적인 부분은 엇박자 D가,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었다. 공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컨셉이나 컨셉트라고 씁니다. 표기할 때 한글 맞춤법 컨셉트나 공연 스토리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향사고나 조명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건 그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커다란 이야기가 감동적이라면 사소한 에피소드의 결함은 드러나지 않는다. 엇박자 D는 생각보다 일을 잘했다. 내 도움이 컸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각이 뛰어났고 순발력도 좋았다. 엇박자 D와 일을 하면서 공연기획 일에 처음 뛰어들었던 10년 전이 떠올랐다. 또 떠올리네요. 주체적이었던 개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자신이 주체적이었던. 총감독 밑에서 욕을 먹어가며 일을 배웠던 시절이었다. 그때는 모든 게 전쟁이었다. 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총감독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하루 20시간씩 일을 했다. 공연을 준비할 때면 그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같은 가수의 노래만 들었다. 그래도 질리지 않았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왜냐면 그때는 주체적이었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공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3년 만에 보조 프로듀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난 놀라지 않았다. 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5년 만에 프로듀서가 돼서 사람 다시 놀랐다. 난 놀라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였다. 엇박자 D와 일하면서 보조 프로듀서 시절에 나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이때는 열정과 의욕이 충만했던 과거의 나죠. 여기까지고요. 여기부터죠. 과거의 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엇박자 D와 일하면서 보조 프로듀서 시절에 나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역할은 그때와 같았지만 이제는 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즐기고 있었다. 보조 프로듀서의 역할이기 때문인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편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이 힘들지 않았다. 어쩌면 나란 인간은 책임자보다는 잔소리꾼 같은 이인자 역할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엇박자 D가 일을 참 잘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내 역할은 따로 있었다. 책임지지 않을 일에 만족해하는 나의 소극적인 모습.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역할도 필요하죠. 자, 공연의 큰 주제는 더블 더빙과 청각 예술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더블 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었다. 엇박자 D가 공연의 큰 줄거리를 만들어 왔을 때 솔직히 좀 놀랐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웠다. 참신했다. 10년 동안 공연 기획을 해왔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 될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음악이 혼재되어 있는 더블 더빙의 노래에다가 무성 영화의 여러 장면을 덧붙이던 것도 새로웠고 DJ가 무성 영화의 배경음악을 리믹스해서 자, 읽는 준 활동 2네요. 1이 있었나요? 1이 있었네요. 1 보고 갑시다. 음치에 대한 엇박자 D의 관점에 동의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자. 자, 예상 반응. 음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타인에게 지적받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타인에 의해 음치로 세뇌된다는 엇박자 D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엇박자 D의 말은 본래 음치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음치라고 하니 음치가 된다는 뜻이므로 엇박자 D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생물학적으로 음치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이를 문제시하는 사회 통념에 의해 음치로 만드는 동의한다.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다 한번 예를 들어봤네요. 자, 그 다음 2번. 나가 엇박자 D에게 미안함을 느낀 이유는 뭘까요? 합창공연에서 엇박자 D가 합창공연을 망쳐서 음악 선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 현장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도 결국 엇박자 D에게 상처를 준 과외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다 알겠네요. 자, 그 다음 138쪽으로 갑시다.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좋았다. 연주자들이 무성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움직이고 배경음악에 맞춘 무대 위를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도 재밌을 것 같았다. 짧은 무성 영화를 틀어놓고 더블 더빙이 영상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무엇보다 더블 더빙의 음악과 무성 영화가 잘 어울렸다. 더블 더빙의 음악이나 무성 영화 중 한쪽이 강하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두 요소의 균형이 좋았다. 엇박자 D가 무성 영화 더블 더빙의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결국 이 말 봤을 때 엇박자 D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공연 기획자네요. 자, 그래서 네가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었어. 상대방을 배려하고 축켜 세우는 엇박자의 리더적인 면모. 이 또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리더적인 그런 면도 있었네요. 이런 말도 했어요. 엇박자 D의 칭찬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 사실이기도 했다. 나 역시 일을 잘했다. 공연에 대한 것이란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나는 그 어떤 때보다 부드럽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엇박자 D와 나는 잘 맞는 동료였다. 공연 일주일 전 음향 디자인을 점검하던 엇박자 D가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겁나게 또 무슨 부탁이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가 연락해줄 수 있을까?
누군데? 내가 연락을 해. 아,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했던 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내가 연락은 좀 못해서 말이야. 넌 지금도 연락한 친구들이 있잖아. 그렇긴 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긴 했지만 나는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 서너 명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엇박자 D와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초대하지 않은 게 나을지도 몰랐다. 좋은 기억이 아니었고 그들이 엇박자 D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지도 뭐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었겠다. 역시 또 이제 이해타산적이네요. 생색을 낼 친구들로부터 공연 기획한다면서 어떻게 초대장 한 장을 안 보내냐는 소리를 곧잘 들고는 했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20년 만에 전설의 합창단이 재해야겠네. 내가 몇 명 연락처를 아니까 얼추 선이 다 닿을 거야.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합창단에 있던 20명 중 한 명은 2년 전에 죽었다. 교통사고라고 했다.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식조차 몰랐다. 한 명은 현재 암투병 중이라고 했다. 간암이라고 했고 6개월을 넘길지 모른다고 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였다.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망설이다 연락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꼭 오겠다고 했다. 외국으로 출장 간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이민 간 친구가 2명, 연락이 닿지 않은 친구가 3명 있었다. 나머지 모두 오겠다고 했다. 13명이 모이는 셈이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얼굴이 떠올려봤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했다. 기억날 리가 없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많지 않았고 함께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각자의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 기억나지 않은 게 당연하다. 난 친구들에게 공연장 앞쪽에 좋은 좌석을 주었다. 공연은 반응이 좋았다. 공연 3일 전에 모든 표가 팔렸다.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 취재를 오게 됐다. 공연 준비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짧은 취재였죠. 취재 기자를 꼬드겨 인터뷰도 했다. 속물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수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는다고 음악은 죽었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미래는 음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공연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음반은 공짜로 들을 수 있겠지만 공연은 공짜로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음악이 시작돼야 합니다. 라는 내 말이 전국 방송을 탔다. 오, 예. 화면의 내 이름 앞에는 더블 더빙의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한이라는 수식어, 더블 더빙의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한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었다. 이야. 잘못된 표현이었지만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다. 자, 여기서부터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역시 이해타산적인 성격이 나오네요. 나는 공연 전날까지 음향장치와 조명장치 꼼꼼하게 몇 번씩 하긴 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당겼다. 네, 빠뜨린 거 3번. 엇박자들의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을 초대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공연을 통해 자신의 음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원들이 자신이 처음으로 음치라는 낙인을 찍힐 때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자신의 음치가 아니라는 존재 증명을 해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근데 뭐 자기가 나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공연을 잘한다는 거,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보네요. 자, 어쨌든 지금 아주 이해타산적인 그런 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기입니다. 긴장감과 관객의 공응 속에 공연이 시작됩니다.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복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겠죠. 위기. 공연 당일 공연을 2시간 앞두고 엇박자 D는 나는 무대 걸터 앉아 커피를 마셨다. 독을 탔나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라이 리허설도 끝났고 카메라 리허설도 끝났다. 텅 빈 의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떨린다. 엇박자 D 총책임자. 공연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곧 시작되겠지. 걱정 마. 오늘은 역사적인 밤이 될 거야. 누구도 상상했던 못했던 새로운 공연이 시작될 거야. 엇박자 D와 나는 파이링을 외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무대 뒤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가다. 똑 그리고 딱 하더니 공연장이 관람 관객으로 가득 찼다. 무대 뒤쪽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비유를 통해 여기 처럼이니까요. 파도 소리처럼 관객이 가득 찬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곧 커다란 해일이 되어 공연장을 삼켜버릴 것이다. 커튼 사이로 관객석을 보았더니 빈틈이 보이질 않았다. 많은 완석이 됐네요.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몇몇 팬들은 소리를 질렀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공연장에 불이 꺼지자 관객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해졌다. 시작은 짧은 무성 영화였다. 여기서부터요. 한 남자 기찻길에 누워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다. 기차는 오지 않았다. 남자는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 누워있는 자세가 어쩐지 불편해 보인다. 남자는 자세를 바꾸고 다시 누웠다. 다음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베개를 들고 나타났다. 베개를 기찻길에 놓고 누웠다. 다음날은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오두막집을 한 채 이고 나타났다. 남자는 오두막집을 기찻길에 올려두었다. 오두막집 속에 불이 켜졌다. 불이 켜지는 순간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게 보였다. 기차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기차가 거의 다가왔을 무렵 오두막집 불이 켜졌다. 그리고 충돌 직전 빵 기타 소리가 터졌다. 오, 빵. 오, 멋지네요. 무성 영화의 장면과 음악 소리를 긴장감 있게 짧은 문장을 통해서, 굉장히 문장들이 짧죠. 네. 짧은 문장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 적죠. 보통 이럴 땐 짧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와,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거리며 더블 더빙이 나타나자 한 차례 헤일이 일었다. 내가 봐도 극적인 시작이었다. 흑백 무성 영화가 영사된 스크린을 찍고 더블 더빙의 멤버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돌진하던 기차가 되어 관객들 앞으로 뛰쳐왔다. 더블 더빙의 음악은 대단했다. 음악으로 듣는 것보다 리허설 때 들었던 것보다 10배 정도 강력한 음악이었다. 그들의 음악은 어떤 장르가 규정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넋을 잃어가고 있었다. 록보다 강렬했고 재즈보다 자유로웠으며 클래식보다 폼이 있었고 펑크보다 율동적이었다. 그 어떤 것보다 좋았다는 거죠. 첫 번째 공연한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 더블 더빙은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했다. 엇박자 뒤에 스토리가 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공연 기획 능력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 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란 아주 짧은 무성 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서 맞춰 더블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 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지를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없었다. 엇박자네요. 엇박자가 나는 것이 꼭 불편한 일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엇박자를 통해 음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기획 의도가 엿보입니다. 더블 더빙은 이런 그룹 같은 이런 연주하는 그룹인가 봐요. 네. 조금씩 엇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밌어하는 것 같아. 더블 더빙이 엇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건 아니었겠지만 마치 그에게 마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결정. 앙코르 곡으로 음치들의 합창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연은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앵콜을 외치고 있었다. 앙코르라고 쓰는 게 맞을 때 앵콜이 아니고요. 한글 맞춤법. 물론 앙코르 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 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이제 보니까 더블 더빙은 가수 이름, 이런 가수 그룹 같아요.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은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시나리오대로가 아닌가 봐요.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나가 미리 알지 못한 공연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음향, 점검해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뒤에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오, 나름 반전이 준비되어 있네요. 20년 전 친구들한테 바치는 선물이야.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 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도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섞은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관객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한테만 들려주는 거죠. 무선 헤드셋으로.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다 달랐지만 음이 달랐다는 얘기는 개성이 있다는 거죠. 개성. 획일적이지 않다.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들지 않았다. 서로 다른 목소리의 존재가 조화롭다는 겁니다. 엇박자 뒤에 새로운 시각이 구현된 노래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죠.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갔다. 앉았다. 아무도 웃지를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아무도 웃지를 않았고 비웃지 않았고요.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감동했고요.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 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봤을 때 감동한 거죠.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 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래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뒤의 리믹스 때문일 것이었다. 개인의 주관성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했다는 거죠. 리믹스로 22명의 노래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서로의 소리를 펼치지는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는 않았다. 결말 관객들이 음치들의 합창에 감동하며 20년 전 합창 단원 친구들은 노래소리에 맞추어 립싱크를 했습니다. 앞지라는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벙긋벙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이 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엇박자 D가 강압적으로 립싱크를 했었죠. 넌 노래 부르지 말라고. 엇박자 D에게 미안함과 속죄의식을 느끼고 있겠죠. 음치들의 노래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벙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진 않았다. 립싱크한 거죠.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멋지게 보여준 거죠. 다른 친구들은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악기들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 실려있는 엇박자 D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김중혁 씨 소설가고요. 이런 글들을 썼네요. 김유정 문학상을 받은 그런 것이네요. 1년 중 활동 4를 했나요? 네, 4. 엇박자 D가 음치들의 노래를 모아 20년 친구 들려준 의도는 무엇일지 추측해보자. 20년 전 합창 공연에서 음치라는 낙인이 찍히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얻은 엇박자 D가 공연을 통해 자신을 포함해 이 세상의 음치들은 합창이라는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강요하는 동일성의 폭력에 대한 희생자였음을 알리고 음치에 대한 존재 증명을 새롭게 해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인중 활동 5. 엇박자 D에 대한 예의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친구들 2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을 테지만 홀로 20년 동안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을 엇박자 D가 공연을 통해 상처를 극복해내고 있는 장면을 지켜본 친구들은 과거에 상처를 준 장본인으로서 엇박자 D의 속죄의 의미로 예의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